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시장이 무난히 반등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290여 개로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하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바이오 일부와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일부가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반등세를 이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뭐 탄핵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맵 제시하기로 했던 것도 안 하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보고, 이 여파가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것들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기간이 잡아주면서 상승세 만들었고요. 아침에 치고 올릴 때는 개인 투자자가 일부 붙기는 했으나 야 이거 우리 시장 안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특히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성장주에서 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질질질질질 새는 모습. 우리 시장을 떠나야겠다, 이거 불안하다, 정치 국면도 좀 이상한데, 이거 로드맵 제시한다더니 안 한다던데,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네, 그런 회피성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이어졌지만 이 매수가 순수하게 어디로 이어졌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종합지수가 막 플러스 2% 이상 상승할 때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지 않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엿봐야겠죠. 오늘 안 올라간 섹터 바이오와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돈이 쏠렸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외국인이 무엇을 팔았나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니가캠 바이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알테오젠에서만 외국인이 434억, 니가캠 바이오에서는 234억을 매도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약 670억의 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순 매도가 750억입니다. 오늘 하루 코스닥에서 750억의 전체 총 매도 합계에서 670억을 빼면 실제로 외국인은 코스닥을 던진 게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줬을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줬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가가 밀려있는 바이오테크 상위주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가 눌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번 주 14일에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야 이거 진짜로 신정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살리는 거 아니야? 진짜로 새로운 여권과 야권의 주자들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사람들은 해보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매매, 이거 지금 빠졌을 때 기회다, 잠깐 눌렸을 때 우리 들어가서 앞으로 정치 테마 이렇게 하루 이틀로 끝날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오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딱히 선물 포지션 구축하는 거 없고, 그리고 뭐 차익이나 비차익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트 보면서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변동성을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이 좋은 방향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쭉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택하나, 국민의힘에서 3월 퇴진, 5월 대선, 2월 퇴진, 4월 대선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도 지난주에 나와서 당에 일임하겠다, 뭐 이런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뭐 이런 것들 로드맵을 제시했더니 또 수용을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결국 벌이도록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헌재가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탈이 나온다면 탄핵은 또 기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선택을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도 항상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지금 연계해서 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개인 투자자의 투심이 꺾여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어제 국회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진, 퇴진이나 하야는 거의 없어진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이제 10여 명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 외에는 권한 뺏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의원 최소 11명이 이번 주 표결을 참여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도 22명이 내란죄 수사에 투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김재석 의원까지 5번째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범야권의 192명에 여당에서 5명입니다. 이제 3명만 더 공개 찬성만 하더라도 탄핵안은 가결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 가결하는 거 감안해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1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서는 가결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분석을 해 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섹터에서 성장주 섹터로 어제 수급 이동을 한 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성장주 섹터가 쉬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수급 유입이 되고는 있으나 이제 또 이런 수급조차도 기대감도 약간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오리무중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반등 시도 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반등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저점 매수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로 인한 추세 반등, 이런 것들을 한번 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린 거는 맹신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할 시기다. 지금 뭐 저도 유튜버나 아니면 뉴스들 이런 것들 다 지켜보거든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거 저도 다 참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코로나 때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막 반등 날 때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다시 빠진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쌍바닥 치러 가고 아직 저점 안 잡혔다.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넘어가고 나서야 이제 추세로 올라가는구나, 유동성 장세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상승 랠리를 인정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V 반등은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그 재료가 올드하냐 아니면은 신선하냐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또 악재로 반영이 안 되는 거고, 또 그 여파도 이미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논리잖아요. 이번 주 14일에 포결하면은 그래도 탄핵안이 웬만하면 가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가결이 되고 나서 뭐 헌법재판도 가서 이래저래 심판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 상태다. 그럼 그 영향권은 거의 정치 테마주 정도에만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슈는 남아있겠지만 시장 자체는 우리는 갈 길 갈란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타제 분들께 또 남긴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아침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서 여당의 퇴진 로드맵이 나온 걸 기준으로 로드맵 제시가 안 되면 내일은 옵션 만기를 알 수가 없고 금요일쯤에는 흔들기가 한번 강하게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봤고, 또 퇴진 로드맵이 제시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로드맵 제시도 안 됐지만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이게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 역시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14일 토요일에 탄핵안을 진행한다, 그리고 가결이 되었을 때 반응이 예전의 사례와 다르게 불확실성이 더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6년에 우리는 탄핵 가결이 되자마자 바로 상승 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불확실성이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관점이고, 시장 관점으로, 증시의 관점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14일 탄핵안의 결론이 나오면 잠시 흔들림이 나올지언정 이제는 시장이 시장대로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은 이때부터는 지금 외국인이 부여잡고 있던 시장을 다시 내려찍을 수 있다. 그거는 파생을 안 해본 사람들의 논리예요. 자기 돈 넣어서 파생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적으로 한번 해본 사람들은 느낌 옵니다. 지금 노러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심리를 정말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게 찌릿찌릿 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돈 안 넣어보고 파생 매매도 안 해보고 오로지 그냥 탁상 공론적인 수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브리핑을 보여드리고 하나 빼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하나입니다. 맹신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 맹신은 뭐죠? 시장의 돈을 믿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뭐 매매 한번 쭉쭉쭉 하고 스마트 머니, 돈을 믿기로 한다. 흔들기는 반등 초기, 지금 이렇게 흔들린 다음에 여기서 엄청나게 처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한번 흔들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V 반등으로 팍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 죽는 겁니다. 오히려 못 붙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인버스 사는 사람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버스 할 시기도 아니고요, 현금 만들 시기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좋은 종목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용단처럼 지금 정치 테마주에서 수익 냈는데 정치 테마주 가가지고 손실 보고 다 복구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 테마에서 잘 나오면 승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를 끝까지 해먹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 정치 테마에 머물러 있다? 어느 순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 테마 특히 인맥주는 상당히 조심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얼마나 내 큰 자산을 넣겠습니까? 손절 쳐가지고. 그래서 특히 정치 테마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영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얘기 드렸던 게 지금 금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털렸어요. 금요일에는 7,500억, 월요일에도 1조 1,500억, 그리고 어제도 8,500억 정도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게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붙어도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개인 투자자 붙는다고 야 이거 개인 투자자 붙으니까는 이거 시장 가다가 또 눌리는 거 아니야? 좀 겁먹는단 말이에요. 흔들기 조금 하더라도. 근데 괜찮다. 수급 보지 마시라. 언제까지 계속 털리는 거 아니다. 가는 길에요, 개인 투자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개인 투자자가 붙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투매가 나와야 되는 거고, 투매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뭐죠? 개인 투자자 붙어줘야죠. 순수하게 또 개인 투자자도 동조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개인 투자자는요, 어차피 매수 들어와봤자 엉뚱한 거 사러 가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늘 움직임이 너무 얌전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력 형님들이 나 좀 움직여볼까 하면 변동성 만드는 거고, 아예 나 오늘 귀찮다 이대로 끝내려다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냥 세력 형들 마음인데, 추정을 조금 해보는 거는 내일 선물 옵션 포지션 상으로 2475포인트에서 2490포인트까지 가면은 외국인이 최대 수익권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포지션 구축을 이번 주부터 지난주 해서 굉장히 열심히 구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먹으러 안 들어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먹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시장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코스피만 강할 것인가? 선물 만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도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테오젠, 니가케까지 다 땡겨버렸어요. 그럼 내일까지 땡기면 뭐죠? 그거는 오버슈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오버슈팅 되고 개인들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흔들기를 먼저 진행하고 아마도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끝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뭔가 움직임이, 우리 시장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차트까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 베타제 S에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36,650원에 20%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47,500원, 이거 뭐냐면 해지예요. 우리도 지금 시장이 9개월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가는 동안에 우리 뭐 보로노이도 챙기고 뭐 하나 엔진도 챙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겼습니다. 현대 로텐도 챙기고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그거는 별개로 물린 종목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린 종목들까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냐, 잔잔바리로 이거는 조금 느릴 것 같다, 뭐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이런 거 상관없이 느릴 것 같다, 이미 시장 때문에 다 밀렸는데 먼저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종목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잘라내서 D&D 파마 때 36,650원에 잡아줬는데 이거 해치가가 47,500원이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은 이제 뒤집어 씌워서 수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어떻게 대응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D&D 파마텍 47,700원부터 47,800원에 10% 차익해서 땡땡땡땡을 매수했다.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벌써 손실난 종목을 제로로 메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좌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48,500원. 전량 챙긴다. 48,000원 깨지면 그냥 던진다. 익저가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대응을 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제가 급하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구간 오면은
우리가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제가 알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얘기 드린 게 오늘 2번 정도 제가 알림을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보시면 오늘 시장 흐름 보고 2번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아침에 장 전에 미리 남겨드린 거거든요. 잘 따라와 주시고 급하게 할 부분 없다. 밴드 알림이나 유튜브 알림 울리는 거 한 번씩 잘 봐주시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알림을 드려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일하다가 사인 놓치는 경우 많아요. 어떻게 뭐 알림 다 봅니까? 근데 이제 이런 특별한 날은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가 전일도 그렇고 당일 아침에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미리미리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자고 할 때 하는 거 좋다. 그리고 D&D 파마텍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응 다 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치 끝냈고 땡땡땡땡땡 이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왜 잡았냐면 여기 노랑 시그널이 있는데 제가 사인을 드린 건 여기서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죠. 근데 이때가 우리 딱히 던지진 않았는데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와 세력들의 일부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판단해가지고 빠르게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이미 사인 내고 있을 때 조금씩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던지고 이제 이 노랑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익절가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기도 나왔지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고가가 48,900원까지 찍혔거든요. 이때 가면서 막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누군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제가 본 게 맞았죠. 이게 쭉쭉쭉쭉 이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대응 잘해가지고 신규 종목까지 또 계좌 살리기 금방 해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 안 좋은 종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희가 자른 종목 중에 벌써 그냥 D&D 파마텍이 아닌데 다른 종목 A라는 종목 자른 종목도 이거 갈아태웠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벌써 자기 손니까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에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온 거고, 그걸 떠나서 갈아태우더라도 이 종목이 얼마나 빠르게 내 계좌에 복구를 시킬 수 있는 현금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봤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8월 6일에도 했어요. 이때 급락 났을 때 미운 오리새끼 종목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 붙였습니다. D&D 파마텍은 거의 해지 전문 종목으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붙여가지고 여기서 일부 차익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이거 판 걸로. 왜냐면 얘가 빨리 올랐잖아요. 빨리 올라왔으니까 일부 차익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또 팔아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지 도전을 한 게 다른 종목 이제 느릴 것 같은 종목 잘라내가지고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잠시 이렇게 또 시장 때문에 눌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락장에서 강세 모습 보이고 빠르게 여기 오늘 완전한 고가의 매도를 완료시켰다. 이거 매도는 사실은 뭐 노하우라서 감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는 저가에 있는 좋은 종목, 지금 뭐 코스닥 이틀 올랐잖아요. 근데 이미 아침이었으니까 어제 하루 올라서 오늘 아침에 빠르게 대응해서 또 그것조차 갈아태운 것조차도 벌써부터 5%대 수익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자랑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다른 거 물려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살릴 자신 있어요. 왜? 잘 붙이면 되니까요. 수익 난 거 붙이고 수익 나고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키높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게임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치권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세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하야나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그냥 불확실성이 완벽히 제거되면서 당연히 우상향을 다시 해갈 수 있겠죠. 일단 정치권 리스크 사라지니까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대감 가질 수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끝났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시장은 괜찮아진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른 이상한 행동 같은 것들을 제지가 좀 되지 않을까요? 탄핵 가결되면. 그런데 정치 테마주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당장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 끌면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개월 동안 뭐 해야 돼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이 결론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대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주는 월요일날 그냥 줄 하한가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럼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있냐면 야당 대표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낙연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김동연 지사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조금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지금 뭐 이런저런 종목들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는 특히 인맥주는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탄핵 부결이 되면은 시장에도 안 좋고요, 정치 테마주에도 안 좋아요.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탄핵 부결되면. 그래서 요 사례를 보고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지금 분위기로는 가결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진짜 헌재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 나올 거고, 정상적인 종목들이 자기 시세를 만들면서 내리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환율 관련해서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뉴스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장은 PBR 0.8배,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추가 하락 가능. 가능해야 하겠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래는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겁먹었을 때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죠. 공포에 매수하라. 그래서 제가 환율을 두고 얘기하고 싶은 게, 환율이 있으면요, 환율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증시는요 환율이랑 똑같이요 이렇게 같이 정비례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저항 구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저항 구간이 생기면요, 증시는요 뭐야, 여기서 계속 어쨌든 막아주려고 하네, 불안감은 있지만 먼저 올라갑니다. 환율이 위에서 박스만 만들어 주더라도 증시는 먼저 돌라 세워요. 그러다가 환율이 튀면은, 어느 순간 튀면은 그때 반등하려다가도 눌릴 수 있습니다. 왜?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당장에 이 고가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1440원 라인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증시는 추세를 만들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환율보다 먼저 방향성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면서 어떠한 호재가 작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환율은 증시와 동행하면서 정비례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혼동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우리 베타제 분들께도 설명 자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고가를 찍을 땐 당연히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를 못 넘어서고 계속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증시는 바닥에서 먼저 선행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제가 한 번쯤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용장고도 16조, 아마도 12월 9일날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하면 내일 집계가 되는 거는 15.7조에서 15.8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에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러면 22년도 10월 31일 이때가 15.9조로 최저치였습니다. 최저치보다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최저치 신용장고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서 고객 예탁금은 52조.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장고 보면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있구나, 예탁금은 안 줄어들고 있구나,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막 2000포인트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2000포인트 갔을 때는요 예탁금이 22조밖에 없었어요. 증시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예탁금 대기자금 자체가 52조라는 거. 그래서 막 2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예탁금이나 증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차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그냥 뭐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지, 이런 논리인데, 그런 걸로 시장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 논리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이거 예전에 퀀트인데 제가 조건이 모두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저점을 여기서 깨먹었다, 저점을 깼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적어도 내일 선물 옵션 많기 때문에 이렇게 2490포인트, 여기가 완벽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490 이상을 안착해야 되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구간이에요. 여기서도 저항을 많이 걸렸던 구간이고 지지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일 올라가면 맥시멈이 249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오면 내일 모레 정도, 금요일에는 한번 흔들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요런 정도인데, 아마도 요런 게 21선 걸쳐 있죠, 여기 퀀트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21선을 걸치고 약간의 수렴,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성할 것 같아요. 또 14일에 탄핵 표결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축을 시켜놓고 월요일날 탄핵 가결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그래도 월요일 아침에도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도 금요일에 이어서 야 이거 뭐야, 그러면 헌재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흔들게 해놓고 그래도 땡길 가능성. 그래놓고 뭐죠? 쭉쭉쭉 랠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뭐 불확실성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환율도 안 좋은데 이거 시장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시장은 그래요. 증시가 올라가면은
야 뭐야 그 브라시스는 그냥 올단 제로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담담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올라가면 그냥 202선까지는 일단은 편하게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죠? 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말에는 퀀트를 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쭉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코스닥보다 먼저 볼게요. 일단 기가 막히죠. 제약바이오 업종 요렇게 추세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반등했을 때 지지했던 구간, 여기가 엄청난 저항대가 있던 구간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많이 드렸고, 저 구간을 뚫리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여기서 걸렸던 자리였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는 지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했죠. 그래서 지지를 잘 해주다가 결국엔 시장 때문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도 뚫어는 봤지만 저항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기 8,900포인트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저항이 걸렸는데 내일 정도에 이제 이렇게 뚫어주면 뭐죠? 이 추세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지 내일이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종이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날래게 바로바로 올라와줬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내일까지 그래도 재수가 좋으면은 700포인트까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700포인트를 돌파 시도했다 내려와도 되거든요. 요렇게 나와도 좋은데 요렇게라도 나와주면 700포인트를 일단 시도라도 하면 좋겠다. 근데 내일 뭐 당장 돌파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스피 따라서 얘도 이렇게 찌그덕 거리다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래도 좋은 시세,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가는데 막 개인 투자자 붙는다고 막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붙어도 물갈이가 되긴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투매를 이끌어냈으면은 개인 투자자 붙는다고 수급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급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하락장에서 투매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상승장의 끄트머리에서 얼마큼 개인 투자자가 미쳐서 달라붙는지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저가 부분에서 털릴 만큼 털어놓고 다시 올라갈 때 뭐 개인 투자자 붙어서 못 간다 다시 내려온다, 그건 아닌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오늘은 재미없었어요. 홍콩 증시도 0.6% 정도 빠졌고요. 니케이 재미없었죠. 대만 증시 1%가량 밀렸습니다. 오히려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어제 미국 시장도 적당히 그냥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스닥도 신고가 어제 기록했다가 밀린 거고, S&P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예고 드렸지만 보라 시그널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보다도 S&P 500이 조금 더 밀리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이 밀릴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씹어먹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보라 시그널 나왔을 때 이렇게 눌린 것처럼 그래도 일부 요 정도 그냥 한 2%라도 5,800에서 5,900포인트 요 사이 정도까지는 S&P가 조금 더 쉬어갈 구간이 있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중에 한번 S&P가 한번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이제 CPI 발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늘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건데 크게 의미를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짱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뭐 이런 흐름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시장 괜찮았다 이런 거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진짜 못 갔잖아요.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인데 진짜 어제 오늘 못 움직였죠. 그래서 이 판이 내일 땡기려고 판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내일 땡기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은 일단 외국인은요 오늘 종가가 32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330포인트까지 땡겨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그러면 약 6포인트인데 6포인트면은 1.8%란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코스피로 따지면은 2480에서 2490포인트 요 언저리 가면은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땡기면은 뭐 종합지수로 따지면 2470에서 2480 요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내일 가봐야 되는 거니까 무난하게 보면은 2490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왜? 올라갈수록 외국인은 이익을 보는 구조를 깔아놨으니까요. 원래는 외국인도 손실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을 통해서 굉장히 포지션 구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콜 포지션도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330포인트 여기는 이제 콜 매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어떻게 바뀌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만 봤을 때는 330포인트 가도 뭐 무리가 없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의 풋 매도를 아예 죽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에 한해서는 풋 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이니까 누적으로 한번 보면은 외국인은 아직도 잡아놨던 거를 이제 해소시키고 있고 콜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는
콜 매도를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올라간다면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내일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는 좀 재미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내일 하루 만에 돈이 들어오면은 후까닥 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현재까지 상황 이런 걸로 판단하기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동향,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의 동향, 오늘은 쉬었지만 내일 땡기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쉴 때 상승률이 적더라도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쉬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를 땡겨버리면은 그만이라는 거죠. 정치 테마주는 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슈가 어떻게 붙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초강세 보였죠. 그리고 뭐 2차전지 장비주 강세 보였는데 시총 상위주가 쉬었어요. 에코프로 형제들,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HLB도 오늘 아침에 강세 보였다 쉬었고요. 바이오가 조금 쉬는 모습 보였거든요. 2차전지 상위주랑. 그리고 엔터주나 뭐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내일은 시총 상위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한번 그냥 회로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시장이 밀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재미없이 횡보하고 끝나겠지?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어떤 반응 나올지 내일 흐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막 엄청 죽는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눌리겠지,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뭐 대신 정치적 이슈가 뭐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만으로 본다면 아마도 내일은 시총 상위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쉬었잖아요. 자동차도 쉬었고 헬스케어도 쉬었고 어제 강했던 전기차도 쉬었고, 그러니까 이 상위주가 오늘 아예 놀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제 안 올랐던 반발 매수, 특히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유가 가격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일은 시총 상위주가 아마도 대응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하고 내일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거 다음 주 초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장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변수가 없었다면 진작에 지난주부터 시장은 반등하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 그날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시장이 일주일 정도 더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금투세 폐지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 저는 강하게 한번 또 기대해보고, 시장을 맹신해서 믿어보고 싶다. 언제나 돈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스마트 머니는 시장을 누를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PBR 0.8배가 깨졌으면 누구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정치적 불확실성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해소도 안 됐고, 이런 논리로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죠. 뭐 멀쩡한 종목 팔아가지고 정치 테마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테마주, 코로나 때 막 코로나 테마 같은 거 하고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여러분도 여태까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건데, 지금 이상한 움직임 절대로 막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시장을 믿고 기다리면 시장은 다시 원래 정상적인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걸 저는 강조 또 강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부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이 빠지든 야간 선물 빠지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은 이 선물쇼 동시 만기니까 우리만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안녕.